안녕하세요. 안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런즈에서 제시하는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부제목으로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주식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9년 초반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그러한 국면에 있었죠. 길었던 강세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패드의 금리 인하가 3번 연속 이루어졌죠. 그에 따른 주식시장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은 2019년보다는 좀 더 밝지 않을 전망이고요. 2020년 S&P 500 평균 상승률이 4% 정도 예측되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2%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식 총 수익률은 6%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낮게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그 경로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림에 보듯이 S&P 500이 2018년에 6% 정도 하락했다가 2019년에 2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년인 2020년에는 4.1%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S&P 500의 PER도 19.3배에서 19배로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GDP 그로스는 2.3%에서 1.9%대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1.9에서 1.89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이 일단은 더 많이 늘어나긴 할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대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중 무역 합의의 이탈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이러한 경우이고요. 2020년은 단순히 기본 자산 배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협상과 대선으로 인한 충격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난기류, 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장을 움직일 핵심은 지정학적 문제라는 것인데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제목에서처럼 slowing but growing입니다. 느리지만 성장은 계속한다는 의미이겠죠. 2020년 GDP 평균이 1.9%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 추정치는 2.3%였으니까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2018년이 2.9%, 2017년이 2.4%니 2%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이건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여전히 소비라는 점인데요. 실업률이 3.5%이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실업률이 하반기에 하락하는 모습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력 증가를 의미하고요. 가계의 낙관적인 태도 유지가 그 근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 사이클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도 경제가 그나마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비는 견고하고요. 또한 주거용 건설 자체도 양호한 상태이고 고용과 임금 수준도 양호하고 위 세 가지가 경제를 양호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GDP의 7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상대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시에는 글로벌 경기가 미국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유럽이나 이머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오픈 더 탭이라고 써놨는데
이는 아주 개방적인 느낌을 받는 거죠. 세 번의 금리 인하로 인해 2019년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금리 인하 자체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낮은 금리가 주식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해준 격이죠. 배당금 지급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 원인이 금리 인하죠. 또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바이백이 유리한 환경이 된 경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S&P 500의 PE 멀티플이 19.3배에 이르게 되고요. 이는 지난해 말 15.4배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이는 PE 멀티플이 주가 상승을 부채질한 상태죠. 향후 경기 둔화와 실적 증가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맞물려 있음에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저금리가 더 높은 배수를 낳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0년 국채 금리가 2.2%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로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중앙은행의 다른 방식의 지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CB든 BOJ든 패드든 모두 공격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약 한 달에 1,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푸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모든 자산에 대한 자산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목은 Focus on Quality입니다. 2019년은 회사채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Corporate Credit에 대한 랠리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했었고요. 채권 발행 증가 및 수익이 급증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크레딧에 대한 매력적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포트폴리오에 회사채를 포함시키고 싶다면 특히 하이힐드 부분에서는 하이 퀄러티 부분 쪽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미드레벨 정도 담아두는 게 좋을 것으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데니는 투자 등급 채권의 절반 이상이 현재 BBB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견고한 대차 대조표와 현금 흐름을 가진 우량 기업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완화된 결과로 인해서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투자자들이 회사채에서 정크를 사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팽창은 2020년에도 계속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도 급등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채권을 선호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2020년에 장기금리 하락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회사채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여전하기 때문에 단기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 충격이 있다면 그 원인은 당연히 선거와 무역 협상일 텐데요. 2020년 두 가지 와일드카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미중 무역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겠죠. 각각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측 자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결과를 보면 CEO 컨피던스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고요. 기업들이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자본 지출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 상황입니다. JP모건의 2020년 EPS 추정치를 보면 무역 협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연말에 부분 합의가 수익을 10% 더 상향시켜서 2020년 예상 EPS 추정치가 18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전체 관세를 철회할 경우에는 약 184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혹시나 추가 관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171달러로 4% 상향에 그치게 됩니다. 여기에 차이가 약 13달러 정도 나는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이러한 큰 스프레드는 다양한 결과를 가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정치적 스펙트럼의 넓은 격차가 가장 우려 사항입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선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을 몇 달 더 뒤로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야르데니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데요. 시장이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고요. 칼라바시나는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가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겠죠.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프라이스는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의 기업에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진보적인 후보들의 정책이 에너지와 금융 서비스 부분에 도전적이고 경제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주식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 스테이 롱입니다. 길게 보고요. 그러나 욕심은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어닝 그로스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어닝 그로스가 S&P 500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배수는 역사적 범위의 상단에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간 상승을 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평균 EPS 추정치가 약 174달러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019년 약 164달러보다는 10달러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그 증가 폭이 작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면 누빈스 말릭은 2020년 말 목표가가 3,100입니다. 이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죠. 당연히 멀티플의 약간의 축소를 기대하고 있고요. 야데니가 가장 불리시한데요. 2020년에 연말 목표가가 3,500입니다. 그 근거로 무역협상 진전과 배당주 선호를 들고 있습니다. 샤프스는 2020년 말 목표가가 3,250이니까 연중 장중 조정 가능성을 비치고 있고요. 윌슨은 2020년 말 목표가 3,000으로 더욱 낮죠. 다만 연초 시장이 상승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급격한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저평가된 거를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과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 섹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 EPS 추정치에 금융 섹터는 13.3배, 헬스케어는 15.8배, 산업재는 16.5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S&P 500의 17.6배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금융 섹터를 보면 배당 및 바이백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주주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 섹터는 메디케어 포올과 약가 제한 정책 법안이 가장 큰 선거 관련 위험 분야이긴 하지만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 실제 의회 통과와 법안으로 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 섹터는 제조지표 개선을 그 근거로 들고 있고요. 기계류 주식의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도 산업재 섹터를 사야 하는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샤프는 UPS를 추천하고요. 다음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시크리컬을 좀 더 좋아하거나 위험 선호를 조금 더 즐기는 투자자한테 권하는 주식이고요. 혹시 배당 쪽에 투자하신다면 2.2%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유니온 퍼시픽이나 2.1% 배당 수익률을 가진 알래스카 에어그룹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런스의 2020년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아주 높지 않은 시장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2019년 상승이 조금 많았다는 점이 2020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된 부분이니까 2020년에는 금융 섹터의 금융주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전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